여러분, 한때 유업계 하면 딱 떠오르던 이름이 있었죠. 그런데 긴 암흑기를 거쳐서 이제 막 중대한 갈림길에 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남양유업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추락한 거인이 과연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그 전망과 투자 전략을 중심으로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외면받아왔던 남양유업, 과연 지금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선 남양유업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추락한 거인의 유산을 좀 보고요. 그리고 등장한 구원투수, 이게 또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엔 앞으로 좋아질 점, 즉 성장의 기회와 반대로 조심해야 할 위협 요인들을 하나하나 따져본 다음에 그래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최종 투자 판단까지 함께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 파트, 추락한 거인의 유산입니다. 여기 부제 보이시죠? 적자의 터널. 와, 이 표현만 봐도 남양유업이 얼마나 길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죠. 아, 정말 한때는 맛있는 우유 GT, 불가리스로 시장을 그냥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정말 길고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원유 가격은 오르지, 불매 운동까지 겹치면서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브랜드 이미지는 말 그대로 바닥까지 떨어졌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끝이 안 보일 것 같던 터널의 끝에서 변화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구원투수가 등판한 건데요. 2024년 1월 사모펀드인 한행컴퍼니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그야말로 게임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면요. 바로 이 경영 방식입니다. 과거에 좀 폐쇄적이었던 오너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 경영 체제로 확 바뀐 거죠. 이제는 철저하게 데이터로 아주 빠르고 냉정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흑자 전환의 핵심 키였어요. 말뿐이 아니에요. 이 변화는 바로 숫자로 나타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2023년에 무려 700억 넘게 손해보던 회사가 1년 만에 손실을 100억 아래로 확 줄여버렸어요. 더 놀라운 건 당기순이익은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흑자 전환 성공. 매출은 오히려 살짝 줄었는데 이익을 냈다는 건 내부적으로 얼마나 비용 구조를 효율적으로 뜯어 고쳤는지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매년 수백억씩 까먹는데 회사가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숫자 14.6%에 있습니다. 이건 부채 비율인데요. 업계 최저 수준으로 빚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에요. 덕분에 그 엄청난 손실 속에서도 회사가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체력이죠. 자, 그럼 이제 아픈 과거는 뒤로 하고 앞으로를 봐야겠죠? 성장의 기회 파트입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이끄는 남양유업이 과연 어떤 성장 엔진을 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이 얼마나 체질 개선에 진심인지는 이 매출 구조를 보면 딱 보입니다. 2025년 예상치를 보면요. 예전처럼 우유랑 분유에만 목매는 게 아니라 이제 음료나 다른 기타 제품 비중을 35%까지 확 늘리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업 다각화가 앞으로의 성장 동력인 셈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시장이 바로 이 식물성 음료 시장이에요. 이 시장이 2025년까지 무려 8배나 큰다는 전망이 있거든요. 이건 뭐 그냥 대세죠. 남양유업은 이미 아몬드데이 같은 제품으로 이 거대한 트렌드에 성공적으로 올라탔습니다. 그럼 남양유업이 믿고 있는 구석, 다른 회사들이 쉽게 못 따라오는 경제적 해자는 뭘까요? 일단 불가리스나 맛있는 우유 GT처럼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메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아무나 못 만드는 특수 분유 생산 기술도 독보적입니다. 여기에 전국에 깔린 탄탄한 유통망과 새로운 경영진의 노하우까지 더해졌으니 시너지가 상당하겠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지가 않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쩌면 남양유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위협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 뭐 우리나라 기업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죠. 바로 인구 절벽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이 심각하잖아요. 이건 남양기업의 전통적인 현금 창출원이었던 분유시장 자체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진짜 큰 파도는 2026년에 옵니다. 여러분, 이 타임라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달력에 표시해둬야 할 정도예요. 2020년 1월에 미국산, 7월에 유럽산 유제품에 붙던 관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럼 값싼 외국산 우유, 치즈가 물밀듯이 들어올 텐데 국산 원유를 쓰는 남양유업에게는 가격 경쟁력의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얘기, 반대로 위험하다는 얘기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저울 위에 올려놓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과연 남양유업이 가진 자산의 가치가 이 거대한 리스크를 이겨낼 만큼 매력적일까요? 판단을 돕기 위해 경쟁사인 메일유업과 비교해 볼게요. 표를 보시면 남양유업이 메일유업에 비해서 PBR, 즉 자산가치 대비 주가는 훨씬 싼데 배당은 엄청 짜죠. 이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회사는 돈이 많은데 주주한테는 잘 안 푸네? 하는 느낌. 바로 이 PBR, 자산가치. 이게 남양유업 투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게 대체 뭐길래 그러는지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PBR, 주가 순자산 비율.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의 현재 주가가 이 회사가 가진 진짜 순자산에 비해 얼마나 되냐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남양유업의 PBR이 0.57이라는 건 만약 회사를 지금 당장 다 팔아서 정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가치의 거의 절반 가격에 주식을 사는 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와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남양유업의 자산 가치를 고려하면 적정 PBR은 0.8배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주가 수준인 PBR 0.57배에서 이 적정 가치라고 보는 0.8배까지만 가도 한 18% 정도는 더 오를 공간이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회사가 가진 자산에만 초점을 맞춘 보수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최종 의견은 뭐냐? 딱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2026년에 외국산 유제품 폭탄이 터질 수 있으니 지금 막 달려들기엔 좀 무섭다. 희망과 우려가 딱 반반 섞여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고서는 아주 명쾌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너무 흥분하지 말고 중립 기여를 박아라. 둘째, 막 오를 때 따라 사지 말고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질 때마다 야금야금 모아가는 분할 매수 전략을 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회사가 가진 땅이나 공장 같은 찐 자산을 보고 길게 투자해라. 이런 조언입니다. 결국 남양유업에 대한 투자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는 이 숨겨진 자산 가치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년 뒤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거대한 미래 위험 앞에서 일단 몸을 사리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